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식상이 용신이 될 때 각기 들어오는 대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식상이 용신일 때라고 했는데 임진년 기우월에 신유일주가 정유시에 태어난 여인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정화도 유금에 죽어버렸다. 뿌리도 없고 어떠한 통근처가 없다. 그 다음 이 기토도 유금에 설기당해서 껍질만 남아있다. 이 임수도 진토에 임묘당하기 때문에 껍질만 남아있는 임수와 같다. 이 진토는 유진합 3번을 유진합을 하고 있다. 또한 유유자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데, 제일 이 사주에서 문제는 이 임수는 죽어있는 임수의 기임 탁수가 되어서 말 그대로 혈액이 탁한 것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자궁 질병과 유방 질병, 이쪽 여성 산부인과 질환에 이미 노출이 되었다.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가 하면은 정화 3개의 유금과 신금이 있다. 그리고 진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정화에 여자들은 군단으로 모여있는, 이 정화에서 보면은 죄다 신약이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 여자들은 이 정화가 신금을 봤을 때 편재이고 쉽게 취하는 여자와 재물로 보고 쉽게 덤벼들어서 큰 코를 다치고 자기 자신이 창피한 망신살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 기토는 금기에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썩 좋지 못한 매우 허약한 기토이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주에서 신강에 극을 쓸 것이냐, 또는 신강사주의 종격을 이루고 기토를 시신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 신강사주를 유월의 임수다. 이 임수는 신금의 생지, 유금의 욕지라고 그러는데, 이 임수는 여기에서 통병이 될 때게 6월 임수다. 신금과 임수의 사이는 상당히 좋아서 금백수청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주에서 임수는 죽어있는 임수이고 금백수청이 될 수 있는 임수가 되지 못하고 금다 수탁이 되는 임수가 기토가 기임탁수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용신 무력증 사주에 해당한다. 운에서는 이 수음만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한 상태인데, 또한 이 유금은 자영사를 겪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빈이 많은 상태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다 그래요. 읽어보면서 한번 이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홍염도화가 중첩되었고 유진합으로 비겁태양격이다. 설기하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금백수청 맑은 물이 황토물 유입으로 탁수가 되어 혈액 이상, 자궁암, 유방암, 혈액 관련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넘어진다 그래요. 길을 걷다가도 다리가 그냥 휘청거리면서 툭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특징이 여기에서는 그래서 안 썼지만 이런 특징이 있게 된다 그래요.
자식 또한 금다수탁으로 우둔하며 자폐아가 될 수 있다. 병은 있고 약이 없는 사주로 못 기울은 시신 겸 약신으로, 그러나 이 부분에서 묘목운은 심각한 피해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은 기란 반면 지지재성운은 금목 상경이 되어 재난 풍파가 발생한다. 식상은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데 삭수가 되니 말이 어눌하며 잘하려고 하다 어긋나고, 고통을 받고 구술수가 많으여 직업이 불안하고 자식 덕이 적으며 재물과 직업운이 나쁘고 이성운이 불미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일찍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부모, 형제, 동료의 덕이 불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인데, 일평생 친정 식구들에게 고통당하기 쉬우며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기 쉽다. 일지 홍염도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은 일생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안 겪으려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좋다. 친구들도 멀리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서, 멀찍이 떠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래요. 이런 사주의 여명은 미모이고 밝고 화려한 것을 동경하게 되니 비서지, 스튜디오스, 무용수, 연예인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이 되는데, 옷 벗고 자기의 미모를 드러내는 응원단이나 수영선수, 연극무대, 연예인 등을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어머니는 기토로 자왕모시하니 단명하는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진중을 먹이며, 임수는 조모이고 단명하신 분이며, 남편은 정화가 되는데 금다화식으로 단명수를 상징한다. 임수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의 어머니가 되는 비겁이 과다함으로 어머니의 형제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많거나 아버지의 첩이 많을 것을 뜻하게 되니 아버지는 바람둥이일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자식을 낳게 되면 엄마가 많기 때문에 수양 엄마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홍염도화가 자영한다는 것은 가을철 국화꽃이 만개하여 서로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영상이다. 참 여기에서 수양 엄마, 이 부분은 절에 팔아준다. 이러한 부분 옛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역사에서도 보면 왕세자를 다른 정승집에서 성장할 때까지 키우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수양엄마 또는 무속인들, 어떠한 절의 스님을 수양 아버지로 삼고 그 보살님은 수양 어머니로 삼고, 그래서 때때로 옷을 한 번씩, 승복을 한 번씩 해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양 엄마로 삼고 빌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축원을 할 때 빌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상기인의 자식 같은 이러한 사주격과 같은 격이 되면 자식에 해당되는 이 사람의 수양 엄마를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삼어줘라. 왜냐하면 임수에서, 그러니까 자식에서 보면 인수태양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이 사주만 해당되는 게, 어떠한 사주든지 인수가 태양한 사주, 인수가 과다하게 되면, 이 인수가 과다하면 이 사주뿐만이 아닌 어떠한 사주든지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양 엄마나 수양 아빠가 있어서 절에서 축원해주고 빌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런 사주는 자존심이 강하여 독선적이며 고집 태왕이 되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으로 우울증을 만들게 되며, 항상 바쁜 것 같으나 행동에 주서가 없는
무계획, 무원칙으로 실속이 없는 외환외빈의 삶이 되는데, 정화 남편은 극무력하면서도 세계의 유중 신금을 만나는 죄다 신약이 되어 푸근 작첩에 신화하며, 당주는 왕직절 현상으로 몸이 허약하여 담석증, 치질, 꼭 치질은 있을 것이다. 자칫 대장암도 걸릴 수가 있고, 여성 산부인과 질환, 이 움직이는 병원 체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꼭 칼대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방법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은 수지침을 준비를 해놓고 수시로 손끝에 피를 내라. 피를 봐라. 그래서 피를 보면은 그것이 또한 혈광사와 같기 때문에 피 보는 살생이 혈광사다. 억지로라도 피를 보게 되면 진짜 칼을 대는 수술하는 일이 적게 된다 그래요. 남편은 바람둥이가 되는데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는데 병화대운에 결혼은 하지만 병임칠살에 기임탁수가 되어 임수용신이 극허약해짐으로 수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병화대운은 결혼을 했고 그 다음 을대운은 기토를 제거하는 운으로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해졌다. 사대운은 기토를 돕는 운으로 불기를 하지만 사유합으로 평온했으나 정묘 연의 정화가 신금을 극하지만 정임합으로 용신 기반이 되고 묘위충으로 이 당주는 폐결에게 걸렸다. 그래서 정묘 연의 정화는 신금을 극하기는 하지만 정임합으로 임수 용신이 기반이 되어서 그리고 이 묘목은 묘위충을 하는 그 상태가 되어서 폐결하게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생사의 고비를 2년 동안 넘고 결국에는 회복하게 되었다. 간목대운은 기토를 확보시켜 편기를 했으나 임수가 살아나니까 이때는 그 기임탁수 만드는 이 기토가 없기 때문에 이 기토가 또한 억부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합거시켜 편기를 했으나 이 갑진대운으로 오고 보니 진대운이 신진자영의 유진합으로 남편에게 수많은 여자가 따르게 되었고 부군 작첩이 시작되었고 팔자 도망 못 가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도 남편이 바람은 폈지만 첩이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고 이별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면 어쩔지 모르겠다. 이 사주의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기에 조명 등이 빛을 발하니 신금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이 되어 영적 소질이 있게 되며 영매 기질성으로 영적인 꿈 그리고 성견지명이 뛰어나게 된다. 또한 무속인이 될 수 있다. 하여간 일평생 부군 작첩을 경험하고 살아야 할 파란만장한 사주가 되는데 60세 묘대운 10묘년의 금목상전으로 중풍, 간질병으로 종명할 수도 있다. 이 사주의 제일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진년으로 임수가 진토 화계살에 임묘되어 들어온 곳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간기토가 기임탁수시키고 있어서 문제이고 뿌리가 없는 극무력 정화가 근기를 다스리겠다고 나섰는데 원인이 있어서 종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탁기가 많아서 인생에 수많은 장애를 겪게 되었는데 이 사주는 무속인 사주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화는 정신을 상징하고 밤중에 별빛을 상징하고 밤중에 조명등이다. 그러한 밤중에 조명등이요 밤중에 촛불을 킨 그러한 형상이다. 또한 이 신금은 촛대이다.
물상이. 촛대에다가 촛불을 킨 형상이요. 유금은 제기상이다. 이 상 위에다가 제기상, 꼭 유금처럼 생겼죠. 이것을 놓고 여기다 음식을 차리죠. 그래서 유금 자체가 이미 어빈살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통변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임수가 있는 그것은 밤중에 정화 별빛이 반짝이는 상태의 강물이 흘러가는 불상이다. 정화 별빛이 임수의 아롱인다. 그냥 별빛이 아롱아롱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물상이 바로 무속인의 사주의 물상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공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